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사 오케이, 앞길 찬찬한 오케이, 무릎을 이끌어가는 아랫도 이용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영자 대학이라 보니까 기분 좋죠? 네. 그리고 눈 구경 못한 부산분들이나 다른 분들 오늘 같은 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어떤 그 눈꽃 같은 동양화가 이렇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번 경영자 대학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중에 로얄 패밀리 사장님 되셔가지고 이 경영자 대학을 통해서 큰 꿈과 목표로 로얄 패밀리로 승급하고 또 그 이상의 직급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커다란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목표 설정은 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엘테를 만나는 계기는 누구나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단지 엘테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더 나은 삶, 멋진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엘테를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시가 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한번 멋지게 설정하시고 또 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1996년도에 엘트를 만났습니다. 엘트를 만나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평범한 극히 꿈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꿈도 없었고 오로지 나의 꿈, 당신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남편 내조 잘하고 애들 잘 키워서 정말 좋은 가정, 흔히 말하는 현모양처이잖아요. 그런 것이 꿈인 줄 알고 현모양처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남편의 성공이 나의 꿈이다. 내가 그런 꿈은 매우 비겁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풍요를 얻고 싶은 마음, 나의 책임이 없이 의지해서 이런 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내가 고생스럽지 않게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남편의 노력으로 그냥 널널한 삶, 이것이 대부분의 여자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엘트를 만나기 전에 또 저는 또 부모님의 어떤 덕으로 대학을 나오고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는 이렇게 임용고시가 있다거나 굉장히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더 어려운 임용고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물론 대학도 많이 가지도 않았지만 가면 그냥 그 교사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또 희한하게 그 시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절을 되돌아보십시오. 선생한테 시집가라면요. 제가 선생이면서도 겁나 싫어했어요. 선생질이라고 했어요. 선생질. 뭐더냐고 선생질을 다녔어요. 그 정도였어요.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우니까 선생님 어떤 공무원이 높았지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을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남편도 저한테 학교 그만두고 애들이랑 키우라고 했을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내가 고생 안 해도 남편의 힘으로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집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남편 내조하는데 애를 썼어요. 그러고 애를 키우면서 가다가 이 남편이 어떤 개인적인 포부에 맞게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잘 되다가도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그 흐름에 직격탄을 맞고 매우 힘들고 근데도요 저는 남편이 장교 생활을 했고 또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편한테 돈을 타서 쓰는 게 굉장히 좀 쭈글시는 거 있죠? 좀 추잡한 느낌. 그 돈을 타서 쓴다는 게 저는 정말 말은 그렇지 않았어도 그 내 월급보다 적은 월급인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 더 많았어요. 맞습니다. 군인 중위보다 중학교 선생님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만두고 갔는데도 왜 월급날 그 기다린다는데 굉장히 왜 초라한 거 있죠? 아 진짜 막 이런 생각 내가 벌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 엘들 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여러분이 경영자 되어 오셨으니까 우리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무주리로 매우 좋죠. 제가 LTE 만나기 전에 외작에 A사라는 곳에 정보를 받고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나 못 팔겠어. 나는 좀 이렇게 배우고 좀 알고 싶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좀 파는 것은 좀 그러네. 그냥 나한테 파라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좀 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업라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안 팔고 돈 번다 보니까 이 일이 알아가지고 잘 배워서 잘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건데 어디 조금 알면 다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근데 저는 조금 두려워서 좀 나는 알고 싶으니까 날마다 와서 배우기는 한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스템대로 랠리가 있었어요. 랠리가 있어서 뭐 1박 2일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을 미리 내고 한 보름 전부터 내고 거기 가든 안 가든 되돌려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내고 거기를 한 번씩 갔다 오면 어머나 그러다가 4개월 후에 제가 교육을 싹 들어보니까 참 좋은 유통이구나. 우리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유통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그런데 국산이 있으면 좋겠네. 나는 국산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국산 없을까? 저렇게 유통이 축소됐다는데 국산 없을까?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연하게 거기 사회를 보고 있는 업라인이 어느 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언니 동생하는 사이였는데 그 소령 부인이었어요. 언니 국산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데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데? 본사가 서울 역삼동에 있다고 그래서 그날 올라간 것이 96년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이웃등록을 하고 이 엘테를 매뉴얼, 회사 설명, 제품 이러면서 딱 듣는 순간 기초 4개월 동안 날마다 출근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 들어보니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엘테이구나. 그걸 딱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엘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 전까지는 정말
꿈이 무엇인지, 또 잠도 빨리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어때 젊을 때는 잠도 잘 오잖아요. 아침도 막 일주일에 이 정보를 듣는 순간 그 잠충이가 잠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 빨리 눈 떠서 서울로 가서 교육받고 싶고 막 가슴이 어떻게 뛰는지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지도야 수련회 이런 경영자대학인데 제가 이 경영자대학을 첫 번째 경영자대학을 수원 라비도 호텔에서 하는데요. 20만 원을 등록금을 내요. 대학이니까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A사에서 더치페이를 무지하게 잘 배웠어요. 자기 것은 자기가 내는 거, 이걸 잘 배워서 돈이 가장 싸게 드는 거, 정말 싸게 들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시스템을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20만 원 내는데 자리가 경영자대학에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데 다행히 제가 그 달에 승급을 하게 돼서 가게 됐어요. 그때 본사 역삼동 앞에서 버스로 수원 라비도 호텔을 간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 역삼동까지 가서 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 경영자대학에 갔던 그날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크라운 아리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영자대학에 여러분이 찾아보신 이 날이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1박 2일을 해보죠. 그래서 그날 이제 거기 호텔에서 이 교육을 받는데 너무 비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A사에서 그 이렇게 랠리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정말 그 뭐랄까 예전에는 여인숙이 있었어요. 그 여인숙 같은 느낌이었고 엘텔에서 그 라비토 호텔에서 하는 것은 호텔이더라고요. 숙소며 모든 것이 야 여기에서 일을 하면 그런 대접을 받겠구나. 그런데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모든 것을 다 그냥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학교로 복학을 하지 그러냐 뭐 어쩌냐 왜 그런 일을 하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 인생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어떤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게 하죠. 그러나 그 소리가 거꾸로 뭐냐 성공해서 보여주마. 뭐냐 알았어? 응 알았어. 이 무식한 것들. 이 방면에 대해서는 무식하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전공인 분야가 있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반대도 저는 뿌리쳤습니다. 하물며 남편도 혹시 이런 일이 그 예전에 잘못된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처럼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도 말리고 그랬는데 제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잖아요. 내가 본사도 가보고 더 공부도 해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 선생을 그만둘 때까지는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우리 가정의 리더다 생각하고 내가 따랐지만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40이 넘은 나이였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일 때 내가 LT를 만났을 때는 서령 남편이 없어도 내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이 LT였어요. 그래서 LT는 나에게 꿈을 줬고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97년도 9월 9일날 하얏트 호텔,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로얄 패밀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IMF도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도 왔지만 또 꿈이 알기만 하고 말리는 아니잖아요. 이건 직업이었고 내 스스로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야지. 회사에서 직급이 나오니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도 했고 메이저도 했고 크라운은 2023년 코로나 끝나고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목표 중요합니다. 저는 2023년도 1월에 새해 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서로 나는 올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고 싶다 라는 그 목표를 발표할 때 저는 이랬어요. 2023년도 1월에 내가 올해 1년 그 12달 중에 어느 한 달에는 1억을 내 통장으로 꽂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오케이그룹 사장님들이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오지금 그런 돈이 들어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모바일 패밀리 상품이 얼마예요? 3천만 원 났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수단과 합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에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계획하고 반드시 계획을 해야죠. 그런데 실천이 그 결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정말 세상을 우습게 봤던, 저는 돈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고 그냥 세상이 뭐든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 덕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그저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졸업하자마자 또 학교에 있었고 막 이런 등등으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파트도 시간이 가면 넓어질 것이고 차도 닦아질 것이고 뭐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엔젤을 우연하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조그만한 그 틀에 안주해서 있더라면 엘텔에 이런 좋은 직업으로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현실이 지금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나에게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아까 그 로얄패밀리 했을 때 젊어갖고 풋풋했죠? 네. 나도 보네요. 그때가 42살이었어요. 그니 얼마나 세월 흘렀습니까? 네. 자, 여러분 꿈이란 거예요. 그 직장인들이 면접관들이 면접했을 때 물어보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꿈이 뭐냐? 여러분의 지금 꿈이 뭡니까? 각자의 꿈이 뭐냐고? 네? 뭐라고요? 자동차? 네, 그러세요. 꿈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랄지 포부랄지 그 꿈을 그 사람 것을 들어보면 그릇은 크기가 나는 거죠. 꿈이 큰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릇이 커요.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가지란 말이 그릇을 키우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꿈의 끝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여러분이 당장 쓰다 보면 막상 맹랑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혹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복권이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을 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현실적으로 돼버렸어. 100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나와요.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꿈을 적으라고 막상 박여내요. 근데 어떤 게 나한테 딱 주어졌다. 그래. 100억이 나한테 있어.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일. 그렇다면 그렇게 꿈을 한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꿈은요, 내가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럼 목표예요. 그냥 목표. 꿈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는데 반드시 계획을 해야죠. 목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면접을 때요, 이럴 때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꿈은요,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사장이 돼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꿈은 뭐가 된다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됐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 로얄 패밀리를 하고 나면요, 스페셜이 하고 싶겠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끝에는 우리가 LTL 비즈니스, LTL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목표와 목적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업시키고 멋지게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싶어서 하는 게 바로 LTL의 로얄 패밀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만 생각하고 그래 아랫부분은 돈 벌어 라고 하기보다는 점점 꿈이 커져요. 아랫부 될 때까지야 얼마든지 나의 현실을 얼른 타개를 해야죠. 저도 LTL을 딱 시작했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 빚을 갚는다. 어마어마한 농장을 했잖아요. 5,000평을 농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바나나를 1,500평을 했고 사슴을 키웠고 이런 등등의 그 실선을 하며 지금 하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못 할 것 같아. 그때는 30대였고 그 남편의 큰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바나나가 수입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빚을 갚자. 그리고 애들을 잘 키우자.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나의 미래를, 노후를 만들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 정말 최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일을 LTL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LTL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LTL 덕으로 키운 딸들, LTL 장학금을 받고 큰 딸들 덕에 또 내가 이렇게 널널한 이 멋진 노후가 또 있다. 자부심과 정말 자존감, 자자 돌리면 다 해요. 자부심, 자존감, 또 뭐 있어요? 자존심, 응? 자신감, 또 성자입니다. 두 자는 절대 안 됩니다. 자만심은 아니죠. 여러 가지 좋은 단어. 그래서 LTL이 저한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꿈은 이루고 싶은 소망이고 여러분의 큰 포부고 꿈을 작게
적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이 아니에요. 짜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꿈을 물어봤을 때 크게 말한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아니에요. 꿈은 클수록 좋아요. 크게 하고 움직이면 돼요.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틀에 갇혀요.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를 죽여요. 아니에요. 엘텔은 여러분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당당하고 여성으로서 멋진 직업입니다.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하고 상관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의 꿈을 한번 잘 적어보시고, 자, 목표를 설정하는데 노력해서 이 목표가 달성되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것에 목록을 적으세요. 아까 어떤 분은 차라고 했고 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목록을 적고요. 그것을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그랬죠. 우리 그룹에서 어떤 유명한 아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유명한 경영자가 우리 흔히 이런 말이에요. 엘텔 끈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는 그런 말 쓰지 말아봤어요. 끈을 놓지 않겠다. 최고 나약한 이야기예요. 끈이 무슨 끈이가 있어요? 엘텔 하나 글씨 잡고 끈 만들라고 잡고 있으면 끈은 안 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엘텔은 끈이 필요 없어요. 확 붙들어야 돼요. 온몸을 던져서 엘텔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간을 적고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이 받아놓은 날은 빨리 온다. 그 말 알죠? 왜 받아놓은 날?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 간다고 날짜 잡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간 날이 오죠. 그리고 애들이 결혼한다고 날짜 받아놓으면 어느새 그 날이 와요. 받아놓은 날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기간이 있는. 막연하게 올해 안에 어째 그렇게 하지 마셔. 이번에 콘테스트도 있어서 가을에 동남아 여행도 있을 텐데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조금 도전적이어야 돼요. 도전적으로 조금 우리가 여성 남성을 따지지 마시고 요즘에 여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줄 수 있는 것은 엘텔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이 목표가 있고 엘텔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나는 엘텔에서 이 목표를 꼭 이루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표를 정했어요. 거기까지는 다 잘 정해. 잘 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합리화가 나와요. 시절이 어쩌고 요즘에 경기가 어떠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오로지 이 엘텔 때문에 나의 인생을 바꾸고 아주 그냥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고 옛날에 엘텔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엘텔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목적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조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만저만인데 엘대를 20년 만에 처음 들어본대요. 그동안 누가 아무도 지금까지 안 해봤대. 자기 속옷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 속옷을 다 꺼내놓고 처음에 엘들도 다 입었다고 이러면서 그 뒤로 그 속옷의 변천사를 막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하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만 정해놨어요. 꿈만 키워놨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은데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영자대학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목표는 어떻게 만드냐? 지금 당장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만드세요. 당장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이 만드는 그 마음가짐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경영자대학에 오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100% 됩니다. 내가 했다면 여러분 더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영광도 없으면서 옛날 했던 일에 미련을 갖는 거. 그래서 좀 멋지게 백미러라고 했는데 과거를 돌아보는 백미러는 없어요. 과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입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살아요? 내일 때문에 오늘 살아요. 과거 때문에 오늘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큰 꿈을 키울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꿈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꿈이 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이 나를 이끌어줘요. 꿈이 없으면 주저앉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선장이 돼요. 여러분이 핸들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나예요. 그리고 나는 부자다 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면서 사람을 볼 때 뭐 어떻게 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 낼때였으면 좋겠고 저 사람 낼때를 수직이나 락카 때문에 건강했으면 좋겠고 별 생각이 다 들죠.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날 거예요. 누구를 보든. 저는 애들을 만났을 때 속옷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나가면 가슴이 출렁출렁하면 저 사람 내 목이 있다. 등이 조금 푹 파진 그 브레이저를 입으면 찾아가서 이런 좋은 속옷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고 어디 건물의 2층에 올라가서도 입혀봤어요. 화장실 가서도 입혀보고요. 뭐든지 가슴만 보였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우르르 쏟아지는 가슴 보면 어메 저기는 입어야겠네. 이랬어요. 그렇게 모든 대상이 남자 여자 구별 안 하고 전부 애들 나 파트너로만 보여.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부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하지 마. 나는 반드시 사람 부자가 된다. 그리고 경영자라면 여러분이 직접 리크루팅, 여러분의 멘티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신감 때문에 10명의 경영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키운 사람들 그런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직접 자기를 투자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건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성공했다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야 돼요.
널널한 풍요로운 통장, 모든 것이 갖춰진 집,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성취했다는 것. 이런 것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각자 다릅니다. 이건 저희가 저를 위해서 적은 그림인데, 여러분의 가족, 돈으로 누가 사간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파트너 사장님들, 내 건강, 뭐든지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랑이나 존경, 배려, 인정, 칭찬 등등의 친하고 좋은 말들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직업 갖고는 이런 좋은 단어 못 씁니다. 다른 직업에서는요, 어떤 지위에 올라가려면 질투, 경쟁, 막 이런 신랄한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런 우리 LTL 사업 같은 데서는 좋은 단어, 배려하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좋은 단어들로 여러분이 가득 찬. 그래서 심성도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여행이나 이런 뭐 돈이 전부가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교육에 참석했던 횟수나 이런 모든 추억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돈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LT를 처음 해가지고 JP, 우리가 등록해서 JP 가잖아요. JP하고 성공 사례를 썼습니다. 왜냐?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좀 구비해서 이렇게 입히고, 서울에서 언니하고 조카 입히고 신우 2분 입히고, 그때 지금까지 심야하고 눈버스가 없을 때 11시 50분이 막차였어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그 11시 50분짜리를 안 놓치고 그 4세트를 남한테 전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한테 전달했는데도 소비자 마진으로 한 돈 100만 원 이익이 있었죠. 25% 마진이고, 1원도 깎아주지 마라 그래서 끝돈까지 내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참 제가 보면 숨지를 정도로 LTL에서 정말 장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그냥 산다고 절대 주지 마라 그랬어요. 반드시 사이즈를 재서 입혀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고 하라 그래서 우리 그 두 손이 쉬운님들 가슴도 별로 없고 몸도 빼빼도 그런데도 안 된다고만 우겼어요. 내가 아니요, 못 팔아도 절대 회사에서 그냥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벗으세요. 아이고, 우리 그 신우 2분이 선생님이랑 어제 보따리 들고 오면 이게 보따리니까 쇼핑백 2개가 500~600만 원어치 됐잖아요. 그런 걸 들고 지금까지 뭐 가방에 이렇게 좋은 것이 널널히 있었으니까 다 쇼핑백에다 넣어갖고 다녔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짜르게 된 거예요. 밥이나 먹고 가서 어찌고어찌고 하면서 돈을 이제 결제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친정 언니하고 조카들은 조카한테는 혼자 우리 언니를 친정시킬 때 이모죠. 언니 벗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돈도 절대 깎아주지 말라 그랬어. 안 돼. 이거는 소비자 가격으로 써. 그러니까 소비자 마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집에 갔어요. 11시 50분짜리. 그날 너무 배불러가지고 니퍼를 끌었어요. 그러고 내릴 때 그냥 내리라고 니퍼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야. 저 배불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럼 잠깐 끌어놓다가 또 가봐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집에 갔더니 한 새벽 4시 정도 됐어요. 그때 우리 집기사님이 LT를 하지 않은데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계실 텐데, 그때는 뭐 이렇게 번호키도 아니에요. 그냥 탁 끌 아파트 탁 끊고
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아랫분들이 막 몇천만 원씩 번다고 이렇게 막 적어줬는데 나는 그날 하루에 100만 원 벌었으니까 고각이 30을 했어요. 나는 이제 2단계 JP인데 나는 JP여도 3천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오늘 100만 원 벌었으니 소비자 마지막. 그래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패내가 이 늦은 밤중에 쏟아진다는 싶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흥분이 됐어 막.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성질도 안 나요. 남이 뭐라 그래도 막 그런데 막 그런 소리 하니까 기분이 팍 안 좋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그 희망을 품고 그랬어. 내가 학교도 그만두라고 해서 사표 내린 사람인데 그때까지 엘토를 만나기 전에는 너무 순종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엘토를 만나가지고 당신하고 이혼을 하면 해도 내가 엘토를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 정도로 확신이 들었어요.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그래서 그날 애기들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성질이 났잖아요. 나는 이렇게 지금 자르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애들 노트에다가 성공사를 딱 썼어요. 성공사를 쓰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네. 아직 성공도 안 해놓고. 이제 JP 해갖고 옷밖에 우리 가족들한테 4개 입혔는데 됐어. 근데도 그냥 오저 죽겠는데 이렇게 저기 하니까 글을 쓰다니까 슬픈 거예요. 서로. 왜냐면 그때는 남들의 피난까지 막 떠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것들 다 썼어. 근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막 번지고 막. 근데 그때가 97년도 9월.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 97년도에 내가 9월 1일자로 로얄 패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얄 패밀리는요, 지금 로얄 패밀리 사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는 속옷으로 주로 했을 때 10억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강조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했으니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왔어요. 막 어떻게 해서 상상을 했어요. 로얄 패밀리들이 그 축제 때 올라가고 하얀 그 미색깔 아이보리색 다 투피스를 입고 올라올 때 막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 반드시 가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로얄 패밀리가 됐을 때 강주에서 버스 2대를 우리 파트너들,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다 모시고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준 봉투가 있을 때요. 아버님 전상서, 아버지 올림, 이렇게 이영수 딸 해갖고 억대를 빈다. 그 아랫부때 승급했다고 축하금 주잖아요. 그 봉투에다가 5만 원 딱 넣어서 주셨어요. 97년도에. 돈은 뺏어 쓰고 봉투는 놔뒀었어요. 그 정도로 집에서도 인정받는 딸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딸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 집에서 쓰고 명식이 잘한다고 막. 이게 칭찬하니까 뭐든데 그래도 그 기억을.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 사업은 된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반드시 된다. 해라. 보험같이 물건 파는 누구 한 1대1로 만나서 하는 끝 오그라진 장사 하지 말고 끝 터진 장사를 해라. 그것이 요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RF가 되고 IMF가 왔는데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지 않아요? 어쩌냐? 사람들 있냐?
없어. 다 가버렸어. 나 홀랑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회사는 어찌냐? 회사는 짠짠하지 빚도 없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회사에 달라붙어 있어라. 사람들이야 그렇게 진드는 산 빌라가 없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나와야. 아니라니까 6개월 참았더니 다 기어 나옵니다. 내 친구.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래 그렇게 하는 일이 그러고 그러더라야 힘들지. 아이 그래 그거 하지 말고 다시 학교에 가보게 알아보거나 이랬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멘토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그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하신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요. 딱 뜨는 것부터는. 그래서 그 남들 조금 못 참을 때 조금 참는 것은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끊기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 엄마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느낀 거예요. 딱 붙어있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소중한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LTE를 통해서 정말 이뤄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상상하시고 그려보십시오. 자, LTE 사업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이 사업으로 성공해야만 한다. 다른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저는 직기신사하고 저하고 부부사업자인데 같이인데 다른 수입은 없어요. 오로지 LTE 수입으로만 애들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LTE를 믿지 않았더라면 LTE 수업이 진짜 과연 될까? LTE이 진짜 나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줄까? 라고 고민했거나 흔들렸다면 어떻게 부부가 함께 일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조차 못한다고요. 그잖아요. LTE를 머리도 하지 않으면서 수입이 안 돼서 저 일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만큼 투자했나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도 어떤 수입을 가져가려고 하면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LTE밖에 답이 없다 라고 믿고 행동하고 했더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좋은 회사 5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LTE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은 정말 이 오늘 하나로 느껴지는 쌓인 눈이 우리에게 주는, 제가 아까 잎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갖고 쌓여 있습니다. 그 잎이가 우리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반드시